다발성 골수증은 골수뼈에서 암이 자라서 뼈를 갉아먹고 또 통증이 심하고 나중에는 골절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콩팥도 망가뜨리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게 되면 또 예후가 괜찮아요. 가령 1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잘 이해하시고 빨리 발견, 조기 치료,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치료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수증은 형질세포가 골수 안에서 조절없이 계속 증식하는 혈액암인데 림프중 다음으로 두 번째 흔한 혈액암입니다. 그러면 이 형질세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골수에서 모든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조혈모세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골수계모세포하고 림프계모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이 림프계모세포에서 림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비림프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비림프구에서 분화되어 나오는 게 형질세포입니다. 나머지 뭐 혈소판, 적혈구, 과립구, 호중구 이런 것들은 다 골수계모세포에서 분화되어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에서 생기고요. 그 정상 형질세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항체들을 생산하는데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균 바이러스와 싸우는 아주 중요한 방어작용을 하죠. 근데 다발성 골수종 세포가 원래 형질세포에서 나온 암이니까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하는데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방어작용을 못하는 이 불량품 단백질을 M단백이라고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의 구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세, 무골 중자, 헤비 체인이 두 개 이렇게 서로 붙어 있고 그 옆에 또 경세, 가별, 경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세 유형에 따라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역 글로불린 A, D, E, G, M, IgA, IgD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경세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파와 람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형에 따라서 5종류, 경세 2종류 조합해서 합하면 10개가 되는 거 아시겠죠? 가령 IgA 카파, 뭐 IgA 람다, IgG 카파, IgG 람다 이런 식으로요. 다발성 골수종 세포는 정상 형질 세포와 같은 총 10개의 면역 글로빈을 분비하지만 그게 비정상이라서 M 단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발성 골수종의 세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요 놈은 IgG 카파를 분비하고 요 놈은 가령 IgA 카파, 뭐 요 놈은 IgA 람다 분비하고요. 근데 정상 형질세포와 달리 골수종 형질세포는 경세만 분비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놈은 카파 경세만 분비해가지고 요거를 카파 경세 골수종이라고 하고 또 요 놈은 람다 경세만 분비하니까 람다 경세 골수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 경세 골수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15%, 20% 차지합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엠거스라는 질환에서 시작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엠거스는 미결정 단일 클론 감마 병증의 약자로서 암 전단계 질환입니다. 다발성 골수증은 뭐 골수 검사해 보면은 뭐 골수세포에서 형질세포가 많이 나오죠. 10% 이상. 그렇지만 엠거스는 10% 미만이고요. 또 피의 M 단백도 3g 미만입니다. 다발성 골수증은 뭐 뼈에 구멍이 나서 뼈 총증도 있고 빈혈도 생기고 신장 기능도 안 좋고 칼슘도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M가스 환자는 아무 증상 없습니다. 1년에 1%의 M가스 환자가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행됩니다. M가스가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행할 때 그 중간에 무증상 골수증, smoldering myeloma를 거치게 됩니다. 다발성 골수증의 증상으로서는 맛있는 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게를 crab이라고 그러거든요. crab의 CRAB, C 칼슘이 높아서 뭐 변비, 구역질 이런 게 생기고 R renal, 신 콩팥 부전증이 생겨서 뭐 부종이 생기고 뭐 급성 신부종, 특별히 경세가 신장에 안 좋아서 경세골수증에서 더 흔하게 생깁니다. 특별히 다발성 골수증에 생기는 신장병을 골수종 원주 신장병, 마일로마 캐스트 네프로패티라고 합니다. 또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 신장증도 생기고 아밀로이드가 생기면 신부종, 신증후군도 생기겠죠. A는 빈혈, A 아네미아, 어지럽고 뭐 숨차고 뭐 이런 거 생기고요. B는 bone lesion,
뼈에 막 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 뼈 통증이 심합니다.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이 뼈 병변은 뼈 기질의 랭크 L 수용체가 과다 표현됨으로써 파골세포 오스티오클라스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골수종 세포가 정상 형질세포의 항체 생산을 또 방해해가지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별히 폐렴구균, 대장균의 감염이 높습니다. 과점도 증후군이라고 하이퍼비스코시티 신드롬이라고 이 M 단백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혈증의 점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가 피가 안 먹고 출혈, 코피, 뇌혈액 순환이 잘못 안 돼가지고 두통, 어지럽고 심하면은 경련,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으로 환자의 끈적한 혈장을 뽑아서 신선한 혈장으로 교환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 발덴스트롬 거대 글로불린 혈증에서 더 많이 생기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초 신경증은 좀 드물어요. 또 이제 뼈에서 골절이 돼가지고 척추 압박 골절로 되는 경우는 심한 통증과 팔다리 마비라서 또 의료 응급. 혈청 담배 전기 용동을 하면은 M 단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면역 고정 전기 용동은 그 M 단백이 있으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혈청 자유 경쇄 검사하면은 피의 경쇄가 카파나 람다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오줌을 모아가지고 또 전기 용동하고 면역 고정 용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변에 있는 M 단백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이 M 단백을 벤스 존스 단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세라서 24시간 오줌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혈청 자유 경세 검사로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형 검사로는 벤스 존스 단백을 측정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저감마 글로불린증이 90% 생기니까 면역 글로불린 패널을 해가지고 정상 글로불린이 얼마나 내려가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LDH 베이타2 마이크로글로빈을 측정하면은 예후가 어떤가, 병기가 어떤가 알 때 필요합니다. 골수중이 분비하는 M 단백을 혈청 전기 영동 검사해 보면은 이렇게 M 스파이크라고 아주 뼈쩌다게 나옵니다. 정상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요. 말초 혈액 도말 검사해 보면요. 피가 M 단백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척혈구 염주를 형성합니다. 척혈구가 이렇게 서로 막 붙어가지고 염주처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롤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환자 M 단백이 한 3g 되는 환자한테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골수 조직 검사는 엉덩이 뼈 위에서 뽑아가서 하고요. 이게 골수종 형질세포입니다. 정상적인 형질세포하고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게 언뜻 보니까 한 50% 이상이 형질세포로 되어 있네요. 골수 검사에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고 유세포 분석을 해서 이 골수종 형질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인지 갈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이토제네릭이라고 세포 유전자 검사에서 이 골수종이나 M가스 형질세포에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이 중에서 또 어떤 게 나쁜 놈이 있는가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피쉬 테스트가 이 사이토제네릭 세포 유전자보다도 훨씬 더 염색체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7번 염색체에서 팔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17번 단지 삭제, deletion of 17p. 그 다음에 이 염색체가 이게 한쪽 부분이 다른 염색체하고 이렇게 교환이 돼가지고 이게 자리를 바꾸는 걸 전자라고 그러거든요. 염색체 4번, 14번, 14번, 16번, 16번, 20번 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생기면 고위험 염색체 이상입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뼈 엑스레이에 이렇게 시커먼 동글동글한 구멍이 펑펑 나 있죠. 이게 골융해성 병변 오스티올리틱 리전이라고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골다공증 병리적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일반 엑스레이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병명은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저용량 전신 CT 촬영을 추천합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전신 CT입니다. 이거 해가지고도 안 나타나면 전신 MRI를 하셔야 됩니다. 두물기 형질세포가 고양 종양처럼 한 개 덩어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뼈나 연주 쪽에서 나타나는데 뼈에 단 한 개 있으면은 고립성 고령질 세포종, 그 다음에 골수 밖에 연조 쪽에 있으면은
골수 외 형질 세포종이라 그럽니다. 고립성 골 형질 세포종은 딱 한 개 있어서 골수 검사해 보면 정상이고 M 단백은 있든지 아주 미량이고 또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골수 외 형질 세포종은 주로 코, 입, 편도선, 부비동 같은 상부기도에 많이 생기고요. 증상으로서 코 막힘, 코피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방사선 치료로 완치 가능합니다. 골수종 형질세포가 비정상 경세를 분비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 단백질로 변해되는데 이게 이제 신장, 심장, 신경 등에 침착돼가지고 생기는 병이 AL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합니다. A는 아밀로이드, L은 라이체인 경세라는 뜻이고요. 10% 15%에 생기고 주로 신장에 제일 많이 침착돼서 신증후군, 아밀로이드 콤파시 생기고 또 심장에 침착이 돼서 심부전증, 심장 초음파 검사 보면은 침착이 되니까 심벽이 두껍고 반짝거리고 심근 이완 제한이 되어 있고 심전도에 보면은 부정맥이 생겨서 맥박이 내려지고 저전기 볼테이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경에도 침착이 돼서 말초 신경염, 그 다음에 앉았다가 서면 핑 돌리고 혈압 내려가는 기립성 저혈압, 혀에도 침착되면 혀가 커지고 눈 주위 피멍도 생기고 진단으로서는 이 그림처럼 복부에 있는 지방을 세포를 뽑아가지고 적콩고 염색, 콩고레드 염색에서 평광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그림처럼 사과의 초록빛처럼 보입니다. 의심이 되는데 이래도 음성으로 나오면 신장 조직 검사, 골수 검사 해야 됩니다. 여우가 안 좋지만은 치료하면은 3, 4년,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 6년 이상 생존 가능합니다. 최근 다발성 골수종 진단 기준으로서 골수 검사에서 형질 세포가 총 골수 세포의 10% 이상, 그 다음에 플러스 크랩, 그리고 고칼슘증, 신부정증, 빈혈, 골융해성 병변이 엑스레이 나타나든지 혹은 전신 MRI 촬영에서 5mm 이상 크기의 국소골병변 혹은 골수병변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다음에 혈청 경세 측정에서 아까 카파, 람다 측정한다 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하고 비해당되는 수치 비율이 100 이상일 때, 그렇게 하나가 원이 훨씬 많이 분비됐을 때, 또 위 사항과 관계없이 골수에서 무조건 형질세포가 60% 이상 있으면 무증상이라도 골수종으로 진단합니다. 아까 MGAS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골수에서 형질세포가 10% 미만이고요. 증상이 전혀 없고 단백질 수치도 3g 미만입니다. 무증상 골수종은 그 중간쯤 되는 겁니다. 최근에 개정된 국제경기분류체제에서 보면 제1기는 5년 생존율이 82%입니다. 아주 좋죠. 베이타 마이크로글로불린이 3.5g 미만이고요. 알비우민이 3.5g 이상이고 LDH가 정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염색체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기는 3기고 4이고요. 1기하고 3기 그 사이인데 5년 생존율이 62%, 3기는 생존율이 40%로 좀 떨어집니다. 베이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5.5g 이상이고, 그 다음에 LDH가 비정상으로 높든지 아니면은 고위험 염색체 이상이 하나 이상 존재하든지. 참고 사항으로서 경세 골수증에는 생존율이 좀 낮습니다. 5년 생존율 25%. 다발성 골수증은 현재 완치 불가능하지만 환자들의 14%에서는 20년 이상 생존합니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빈 혈증, 영어로 월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리니미아라고 부르는데요. 림프 형질 세포가 증식해서 이 세포들이 골수종처럼 IgM, M 단백을 많이 분비합니다. 얼핏 보면은 IgM 다발성 골수종과 혼돈되죠. 그렇지만 이 발덴스트롬 혈증에서는 림프절이나 비장, 간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또 말소신경증도 흔하고요. 그렇지만은 골수종에서 보는 뼈병변, 신장부전은 드뭅니다. 즉 골수종 사촌이라기보다 천천히 자라는 림프종에 가까워서 림프 형질세포 림프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우는 골수종보다 낫고요. 림프종 증상처럼 피곤하고 열, 체중 감소, 약간의 식은땀도 나기도 하고 레이너드 병처럼 손가락 끝이 허옇게 또 퍼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과전도 증후군이 많이 생기고요. 증상이 없든지 빈혈이 경미하면 치료할 필요 없지만 치료가 필요하면은 표적 치료를 씁니다. 리톡사맵이나 이브로티닙.
M거스나 무증상 골수증은 뭐 뼈나 콩팥 등에 뭐 손상이 아직 없고 증상도 없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발성 골수증은 가능하면 빨리 즉시 치료가 해야 됩니다. 최신 치료법은 유튜브에 제가 따로 있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